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요즘 일잘러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학교 때는 공부 잘했는데 그때는 친구들이랑 또 잘 지냈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헤매는 사람들 있죠. 거꾸로 이제 학교 때는 약간 아웃사이더였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회사에 가니까 인정받고 이제 막 그냥 방방 날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신나서 여기가 내 적성인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더 의욕적으로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학교랑 회사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사실 많이 다르죠. 제일 다른 거. 학교는 내 돈 내고 다니는 거고 회사는 돈 받고 다니는 거잖아요. 너무 다르죠. 근데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나 학교 때나 회사나 다 동일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인으로서의 나를 자꾸 다듬고 끊임없이 성장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르니까. 그게 바로 이제 돈 받는 프로로서의 이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 의무를 한번 실행해 보시자고요. 회사에서 일 잘하고 이제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쉽게 표현한다. 쉽게 표현한다는 거는 유능함이랑 거의 이퀄로 보여질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 이제 김대리가 얘기를 하면 김대리 얘기는 한 번에 알겠어. 전달력이 좋아. 이런 칭찬. 이거 들어온 적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일 잘하는 사람들의 제일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쉽게 표현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괜히 어려운 말 쓰지 않는 거예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내가 나의 전문 분야를 설명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이다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해할 단어와 문장을 표현한다면 나의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을 그렇게 할 경우에 상대는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는 요령 두 번째는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장도 짧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복잡하고 막 애매하게 표현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설명하는 사람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아는 내용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게 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전문가고 많이 알아도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훈련들을 스스로 관심 있게 계속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원칙을 세워놔야 이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쉬운 원칙은 이제 또 말씀드리면 두 갈씩으로 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두 갈씩이면 상대가 하는 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결론을 이미 들었잖아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후에 나오는 설명이 듣기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제 예상 문제점과 대비책을 말해야 된다, 내가. 그럴 때는 이제 넘버링을 하는 게 굉장히 듣는 사람한테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점을 막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듣는 사람이 3개구나. 첫째 얘기했고 둘째 얘기했고 이제 하나 남았구나. 이렇게 집중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끔 이제 일은 많이 하면서 막 횡설수설 말해서 자기의 어떤 공을 다 깎아먹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쉽게 표현하려는 어떤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은 이제 끊임없이 나 스스로 훈련하는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빠르게 결정하는 거예요. 빠르게 결정하면 신중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뭡니까? 회사에서 돈이잖아요. 회사에서는 다 그게 비용이라고요. 충분히 고민하고 대신 빨리 그 고민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결정하는 습관, 유능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동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 부장이 막 재촉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회의 시간에 검토하기로 했던 거 어떻게 됐나? 김 부장 이게 얘기했어요. 예,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약간 실망해요. 그래? 왜 그렇게 늦어지지? 그러니까 김 부장이 있다가 이제 왜 늦어졌는지 검토하다 보니 일어나는 문제, 그 기간 안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주저리 막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주저리 늘어놓은 내용이 비록 타당하다 하더라도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검토를 내가 빨리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막 나타났어요. 김 과장한테.
그래서 결정에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김 부장이 찾기 전에 먼저 선수 치는 게 제일 일 잘하는 거예요. 부장님, 이런 이제 저희들이 빨리 검토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이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일에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최소한 7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빨리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부장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왜 인정받지 못할까? 바로 이런 일의 순서 때문입니다. 일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일을 쥐고 있는 사람, 우유분단하는 사람 되는 거고요.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검토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지 뭐. 이 사람이 차라리 일잘러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해보면 이게 맞는 거였는지 아니었던 건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냥 머뭇대기만 하고 계속 그냥 홀드 상태로 있다면 결과가 없습니다. 교훈도 없고 성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피드백을 선택할 줄 아는 거예요. 요즘 기업에서 이제 트렌드로 가르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 피드백인데요. 사실 유행이에요, 이게. 요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제 피드백이거든요. 피드백을 잘하는 리더는 유능한 리더로 인정받고 실무자라 하더라도 피드백에 능해야 자기 주도적인 어떤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만 언급해보면 피드백 중에서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 있잖아요. 뭐 잘해서 칭찬해 뭐 이런 거야 뭐 기분 좋으니까 그런 건 뭐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상관없는 건데 문제는 부정적인 피드백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피드백을 내가 받았을 때 그 피드백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말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피드백은 막 겸손하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분이 저 말씀하신 게 맞아, 내가 이런 게 잘못됐었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굉장히 믿거라는 선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배가 심각하게 나한테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후배들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면서 정작 너는 지각하고 회의 시간에 늦고 거래처 미팅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늦는 태도 굉장히 위험하다. 후배들 너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따끔하게 내 선배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진짜 눈물 빠지게 반성하고 고맙다고 그 선배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배의 그 조언을 듣고 내가 고쳐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피드백의 정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예. 사실 이제 가정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피드백을 가장한 가스라이팅의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대단히 이제 그 좀 성향이 안 좋은 그런 선배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나는 아침에 막 명랑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다니니까 이제 그 인사하는 나를 김대리 일로 좀 와봐 이렇게 부르더니 왜 아침부터 그렇게 정신사납게 굴어? 시끄럽게. 응?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해퍼 보이잖아. 너 가볍게 보이는 게 너는 좋냐? 막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이제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고 쳐요. 이 사람은 나를 정신적으로 참 괴롭히고 싶구나.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게 질투도 나는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구나. 판단되면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한테는 조용히 묵는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흔들리지 않은, 기죽지 않은 명랑한 자세. 나는 네 말에 하나도 불쾌하지 않아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사실 통쾌한 복수예요. 자, 이런 피드백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피드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피드백을 정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피드백,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 피드백을 잘 지혜롭게 구분하는 거, 일잘러의 대단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머 감각인데요. 사실 특히 리더들한테 필수 역량이 되고 있어요. 유머 감각은.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아주 쉽게 가볍게 이제 풀어 나가는 어떤 그런 능력, 굉장히 기업에서 이제 원하는 능력이죠. 재미있는 사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부럽잖아요, 사실. 근데 이건 사실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된다고 봐요. 그런 센스를 배워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난 재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 그렇게 살면 계속 재미없는 사람인 거죠 뭐. 근데 유머 감각을 욕심내고
노력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집니다. 그래서 방법은 뭘까요? 아재 개그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웃어주지 않아도 몇 번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작은 성공 경험을 이제 쌓는 거예요. 유머도 자신감이 아주 중요하죠. 이제 막 맥주 마시는 자리에서라도 한번 유머 감각을 발휘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한 가지. 일잔료들의 특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회사 일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죠. 나의 수입 파이프라인이 딱 직장 그거 딱 하나인 경우가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 있으면 거의 죽을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들은요, 언제라도 손을 이렇게 딱 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회사는 내 인생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회사가 영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회사 아니면 굶어 죽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강박을 갖지 않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최우선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말고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직장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되 아이고 아니면 말자. 뭐 당신이랑 천년만년 같이 있을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한 발 떨어지는 좀 여유 있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급에 떨어졌어요? 그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직장생활 몇십 년 하는데 한두 번 진급에서 떨어졌다고 세상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회사 생활 잘하기 위해서 회사는 단지 일시적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머무는 곳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회사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여유를 그게 바로 그런 생각들이 나 자신한테 만들어주는 일임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아 그래 여유 회사가 전부가 아니다. 그래야지 회사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원칙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세민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